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에요. 역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되게 무식한 역사 애무가 미셸입니다. 역변 역사를 사랑하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경박한 이야기꾼 정창근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막 에필로그처럼 강화도에 대해서 약간의 퀴즈, 상식을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늘은 그에 연결된, 그에 관련한 역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고려시대부터 해서 설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오늘 이제 강화도와 고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데 일단 고려를 먼저 좀 맛보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고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강화도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474년을 이어온 왕조였습니다.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후삼국에서 후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태봉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태봉이라는 국가는 이제 후고구려를 지칭하게 됐었죠. 궁해가 만들었던 그 휘하에 있던 왕건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궁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란이죠, 쿠데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서 918년도에 고려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삼국을 전체 재통일해서 개경의 수도를 두고 고려를 세우게 되는 것이 고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건은 474년에 시작을 만들었던 고려의 태조잖아요. 불교의 국가였어요. 훈요 10조라는 것을 남겼는데 나중에 이제 고려의 왕들이나 통치를 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계하듯이 남긴 것이 훈요 10조라는 것을 남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라가 망한 이유는 땅이 좋은 곳에 무분별하게 절을 많이 졌다. 그래서 이 절을 너무 많이 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곳에만 짓는데 누구에 의해서 도선국사가 얘기한 곳들을 중심으로만 져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장자가 보통 왕이 되잖아요. 근데 장자가 왕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훈요 10조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왕이 되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은 차남이 왕이 돼도 된다. 이 얘기를 훈요 10조에다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틀을 만들었는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 가장 길게 간 역사가 한나라잖아요. 한나라가 400년 정도로 갔고요. 청나라가 한 300년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보통 200년 또는 100년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중국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1000년의 신라가 있었고요. 고려가 약 500년 정도 되죠. 조선도 500년 정도 되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고려가 474년, 조선이 518년이 왔죠. 근데 그러한 고려가 초기 200여 년 동안은 왕권을 강화해서 아주 굳건하게 나라를 설립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태조 왕건부터 향후 200년 동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기 때는 문제가 생겨요. 무신정권부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 의종 때 무신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100년 동안 무신정권에 의해서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과의 항쟁, 항쟁을 끝으로 원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원나라의 간섭기가 또 이어져요. 그래서 후반기 200년은 고려다운 고려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고려의 후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강화도와 왜 연결되는지는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고려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 역사 전공자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세 명 다. 하지만 역사, 고려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고려는 어떤 의미적인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광종은 이제 고려의 4대 왕인데 왕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종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고려가 기틀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광종이 들어와서 맨 처음 시도한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비안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보통 노비들이 군사로도 활용되기도 하고 노비로도 활용되기도 했는데 이 노비들을 다시 재판단하는 거죠. 야, 네가 노비가 맞아? 노비가 된 게 맞아? 이렇게 재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 노비가 아닌데 너 어쩔 수 없이 노비 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면제를 다시 해줍니다. 그럼 호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을 하겠죠. 왜? 자기 가지고 있는 노비들 중에 노비가 잘못돼서 노비가 됐다든지 강압적으로 노비가 됐던 사람들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고려사회에 아주 큰 반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꾸 호족호족 하니까 호비 쪽 떠올라가지고. 아니요. 호족은
그 지역의 유지들, 뭐랄까 네. 지역세. 네. 그리고 호족들이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왕권을 약화시켰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왕건은 말씀하셨다시피 29명의 왕비가 결혼했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호족들의 자녀 중에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는, 그래서 29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종 때 와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노비왕급법하고 과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는 이유는 문신들을 등용할 수 있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문신들을 중앙 정치로 옮기게 되는 것이 바로 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과거 제도가 조선까지 이어져서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광종이 했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예복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이제 신라였을 때는 신라는 전부 다 같은 걸 입었겠죠. 백제도 마찬가지였겠고요. 근데 고려 초기에는 이 왕실의 이제 왕이 정치를 하고 정사를 보고 얘기를 나누는데 예복이 어떤 사람은 신라 예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태봉 국가의 예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백제 국가의 예복을 입고 왔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중국의 예복을 입고 왔다고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이렇게 예복들이 다 있잖아요. 관복이라고 그래서 예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체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종이 예복을 통일화시켜 버렸습니다. 전부 다 벗고 새로운 예복, 품계에 따라서 예복을 정할 테니 이거를 입고 들어와라 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고려의 예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고려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반도에 있어서 최초의 진정한 통일국가라고 우리는 고려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통일신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통일신라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일신라는 말 그대로 사만의 통일이고 남북국 시대다. 북쪽에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의 유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고구려의 유민들은 어디로 갔느냐? 발해로 갔다.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고려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 한반도의 통일국가다. 왜? 고구려 유민도 받아들였고 신라와 백제 유민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진정한 통일국가는 고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 초기를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예전에 고구려의 땅도 조금씩 수복을 하는 단계를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고구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고려가 꼬레가 됩니다. 꼬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의 코리아의 그. 네, 맞습니다. 이 병난도라고 있잖아요. 개경 근처에 거기에 이제 무역도 활발해졌었는데 이 병난도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하다가 여기 고려잖아요. 고려를 이제 꼬레, C-O-R-E-A 해서 꼬레로 불러오기 시작을 해서 코리아가 된 거죠. 그리고 고려 초기에는요 군권도 강화가 됐었어요. 되게 힘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강동육주 아시죠? 그러니까 서희가 거란군하고 단판에 의해서 압록강 지역을 수복한 것이 싸움도 하지 않고 외교 단판으로 그걸 뺏어온 거예요. 와, 진짜. 말로, 말빨로. 네고시에이터. 훌륭한. 맞죠? 우리는 거란하고 싸울 의도가 없다. 거란을 좋아한다. 이 여진족이 있는데 우리가 여진족을 몰아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라고 단판을 진 거예요. 거란과의 1차, 2차, 3차 전쟁이 있었는데 1차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 땅을 뺏은 거죠. 그래서 서희의 이 강동육주는 되게 유명하죠. 3차 또 거란의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이때는 거란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옵니다. 10만의 대군. 규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10만 명을 몰아내버리게 되는데요. 살아간 사람이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고려 초기에는 군권도 강화가 됐었죠. 자주적인 국가였었고요. 그리고 고려 초기에는 연호도 사용했어요. 황제의 국가로. 그래서 태조, 왕건, 광종, 경종 세 명이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고려가 힘이 있었던 고려가 무신 정권에 의해서 힘들어집니다. 이 문신과 무신이 있었는데 이 무신에 대한 그 아주 차별 내용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신들이나 특히 의종 같은 경우는 연회를 많이 열었거든요. 이때 의종의 연회에 무신들은 뭘 했냐면은 수박 겨루기, 축구 같은 거.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겨루기 하는 싸움 하는 거, 아니면 말 타면서 막 공놀이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시켰는 거예요. 문신들을 보면서
잘한다. 근데 거기에다가 환관이 옆에 가서 막 발로 무신 장군을 그렇죠. 밀어트리기도 하잖아요. 수염 뽑고 그래요. 네. 정중부가 나는 일으키지. 그걸 보고 울분에 있었던 장군들이 막 터트리고 나오는 것이 정중부입니다. 쿠데타죠, 이것도 뭐. 쿠데타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의종은 나중에 허리를 부러뜨려서 의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종을 세우면서 무신정권 100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170년도. 네, 그때부터 이제 정중부, 이고 등이 약 40년 정도의 정권을 잡으면서 서로 간에 나눠 먹기를 하다가 서로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충원이 정권을 잡습니다. 최충원 일가가 60년 동안 4대 60년. 네. 4대 60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핵심적으로 무신 정권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충원, 최우 뭐. 네. 최이가 맨 마지막에 이제 최이가 마지막 최씨 정권의 마지막이죠. 네. 최우 때 강화도하고 연결돼요. 세계 최강의 몽골 제국이 몽골 군대를 이끌고 고려에 침입을 하는 사건. 네, 근데 그때부터 강화도 지금도 그렇지만 예술입니다. 딱 거기에 그만큼 그 육지랑 거리가 있는 바다가 딱 있거든요. 지금 대교가 있지만. 그러니까 방어하기엔 최고죠. 그리고 그 안에 막 곡식도 잘 나고 아주 잘 딱 집었는 것 같은데요. 1231년도에 몽골의 1차 침입이 있고 이때 분전을 합니다. 고려가 싸움을 하는데 분전을 하지만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고종을 설득해서 강화도로 가자. 피신을 해서 오랫동안 장기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이 전체 통일을 하고 나서 유럽과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면서 이 몽골 제국이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려를 침공을 하게 됐는데 이때 고려가 강화도 천도를 하면서 38년 동안에 강화도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버텼네요, 그래도. 많이 버텼죠. 이때 이제 고려로 천도를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왜 왕이 전부 다 왕하고 개경 자체가 비워졌잖아요. 그 몽골 군들은 와서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양면도 학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부 다 나라를 막 짓밟게 되는 거죠. 누구도 제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모든 백성들은 어디 가냐?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몇 차 침입을 통해서 남쪽까지 전부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에 있는 왕실, 그다음 백성, 군인들이 전부 다 강화도로 가서 강화도에서 살게 되는데 약간 근데 좀 좁지 않습니까? 다 살기에는. 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거기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자체가 고려의 수도가 되는데요. 최우가 그러면서 강화도에 도읍을 만들어요. 궁궐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름도 강화도에 있는 뒷산을 송악산이라고 부릅니다. 개경하고 똑같이. 송악산. 네네. 그래서 이제 고려 자체가 강화도로 전체를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고려의 상황에서는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8만 대장경도 만들잖아요. 해인사에서. 무신 정권과 왕실은 전부 다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돼서 수도를 옮겨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질문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로 갔는데 뭘 먹고 사느냐잖아요. 퀴즈 한번 드릴게요. 농사를 했지 않을까요? 제 생각 강화도가 농사. 일단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갔겠죠. 이주했다면 강화도가 전체에 있었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래도 한 몇십만 안 됐겠습니까? 전체. 군인만 해도. 아까 10만. 그래서 어쨌든 이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나서 거기에 궁궐을 짓고 간척 사업을 하고 강화도의 동쪽을 전부 다 요새화 시켜버려요.